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드디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어두운 역사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낸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필요한 판결이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한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내란 혐의로 종신형이면 엄청 무거운 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부족하다, 심지어 부적절하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바로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있습니다. 왜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을 선택했는가 그 근거를 들어보면요. 비평가들은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한마디로 모순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재판부는 이걸 욱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으로 봤어요. 더는 못 참겠다. 이런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하지만 비평가들은요. 무슨 소리냐? 이건 1년 넘게 비밀리에 준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재판부가 형을 깎아준 이유들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 나이가 많다, 심지어 물리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두고 비평가들은 아니, 나라를 뒤엎으려 한 내란죄에 이런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폭력을 막은 게 피고인이었을까요? 비평가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폭력을 막은 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었다는 거죠. 피고인이 자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그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18만 발. 이게 당시 계엄군을 위해 준비된 실탄의 수입니다. 물리력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사람이 18만 발의 실탄을 준비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게 있어요. 재판부가 국가원소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17세기 영국왕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비평가들은 황당해하죠. 아니, 바로 우리 역사에 5.18 같은 군사 쿠데타의 뼈아픈 교훈이 있는데 왜 굳이 수백 년 전 다른 나라 역사를 가져와야 했냐는 거예요. 자, 이번엔 증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뻔했던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두고 재판부와 비평가들의 해석이 180도 갈립니다. 그게 바로 노상원 수첩이라는 겁니다. 전 정보사령관이 쓴 수첩인데요. 검찰은 이걸 내란 음모의 모든 계획이 담긴 말 그대로 설계도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수첩을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내용도 조악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빼버렸죠. 비평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크게 반발합니다. 이 수첩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쓴 건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전 모의 혐의 자체가 힘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빠져나갈 모든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걷어차버려서 나중에 뒤집힐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겼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한 사람 재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남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란에 가담했던 핵심 공범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이 토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지시를 내린 최고 책임자는 종신형인데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인 핵심 실무자는 무죄다? 이게 법적으로도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다른 관련자들도 나도 그냥 시켜서 한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해설가의 말처럼 이번에 이걸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에 또다시 이런 괴물이 나타날 수 있다. 정말 섬뜩한 경고죠.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모든 게 끝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검찰과 피고인 양쪽 다 항소할 테니 2심에서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요. 두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이런 내란죄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법정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겠죠.